말해도 되나 알려줘? 회장님도 우리 변호사님 운명 작가의 작품인데 저기 오늘 시작. 지금 시작? 켰어요. 한결에 계속 공부 연계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3회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학생 독립운동에 크게 공헌하신 본교 동무님들의 명예 졸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명예 졸업장을 받으실 분은 고 최태준 동무님, 고 고기련 동무님 두 분이십니다. 먼저 최태준 동무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준 동무님은 1915년 출생하셔서 1929년 국립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1학년이던 1929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하셔서 그해 퇴학을 당하셨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공이 크시기에 본교에서는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최태준 동무님의 가족 여러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벗으셔도 됩니다. 명예졸업장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45,646호 명예졸업장 졸업횟수 제10회 최태준 이 사람은 1929년 국립광주고등보통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퇴학을 당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하여 역사에 귀감이 되었기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광주제일고등학교장 우재학 학생들은 교실에서 큰 박수로 최태준 동무님의 명예졸업장 수여를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고기련 동무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련 동무님은 1923년 출생하셔서 광주 서공립중학교 5학년 재학 중 독서회와 관련하여 1939년 퇴학당하셨고 1941년 항일 비밀결사 무등회를 재정비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크게 헌신하셨기에 본교에서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하여 그 공을 기리고자 합니다. 고기련 동무님 가족 여러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명예졸업장 낭독하겠습니다. 제45,647호 명예졸업장 졸업횟수 제16회 고길현 위 사람은 광주 서공립중학교 5학년 재학 중 독서회와 관련하여 퇴학당하고 1941년 비밀결사 무등회를 재정비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하여 역사에 귀감이 되었기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광주제일고등학교장 우재학 학생들은 교실에서 큰 박수로 고기련 동무님의 명예졸업장 수여를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명예졸업장을 받으신 동무님들의 가족 대표분께서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태준 동무님 가족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나오시는 최영희님은 최태준 동무님의 따님이시자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최태준 동무님의 가족분이신 최영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모여주신 광주 제1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가청소년위원회 제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간만에 청소년을 만났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4살에 그때 당시에 광주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사실 10월 달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학년도 다 다니지 못하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주에서 광주까지 오는 기차 통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선배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퇴학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퇴학을 당한 뒤에 그 다음 해에 고창 고등보통학교에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보고 나서 들어간 학교를 6개월밖에 다니지 못하고 다시 또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학을 왜 당했는가 그 사유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것이 다시 아버지는 학교에 대자보를 붙여서 또 퇴학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퇴학을 당하고 어린 나이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시쳇말로 그 가방끈이 짧으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오랜 고생을 하셨고 그런데도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희 7남매 모두 고생 끝에 끊임없이 학교는 다녀야 된다, 굶어도 학교는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모두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지수가 대단히 낮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최하위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스템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느끼는 행복감, 이것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왜 행복이 낮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의 조건의 첫 번째는 가족의 화목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그 가족의 화목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화목이라는 조건을 선택하면 낮아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벌써 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 주관적인 행복감, 이것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의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즐겁지 않으면 행복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 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빈곤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화목한 가정, 그리고 그 화목한 가정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인생을 이제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면은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취직을 해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또 행복해야 됩니다. 다닐 만한 직장인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공장이나 현장 일터에서 산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활동할 때는 산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도 소모품처럼,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생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또 하루에 한 번 정도 산재 사고가 나도 그것은 이제 뉴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서라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인들이 함께 우리 사회에서 다닐 만한 직장, 자부심을 갖고 다닐 만한 직장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친구들의 목소리, 그 동료들의 목소리, 노사 화합해서 하는 목소리, 또 부당하고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줘야지만이 행복의 조건에 또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 전체가 살만한 나라인가 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어려운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들의 세대, 또 그래서 한 80대에서 90대 계시던 분들은 옛날에 독일의 광부나 또 간호사로 가서 가장 굳은 일들을 해내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달러를 벌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이후에 그 월남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노동자들이 많이 가고 중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라가 어려우면 백성이 그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는 여행을 가면은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이렇게 노인네들한테도 한국인이라고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우리가 무슨 연예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고 함께 사진 찍고 한국을 동경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린 정말 살만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만한 나라는 BTS나 임윤찬이나 조성진, 그리고 봉준호 감독, 이런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우리를 선전했고 대한민국을 밝혔기 때문에 또 많은 그들의 동경의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황제처럼 길러낸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너무 힘들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BTS 20개, 봉준호의 100명, 이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뤄낸 것들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내 가족 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 이거를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나 또 사고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5% 정도만은 나 말고, 내 가족 말고 남의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는 이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주 서중을, 그리고 광주 고등보통학교를
입학해서 1년 만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평생의 자랑은 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화 운동,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도 산업화의 여건들도 있었고 또 민주화 운동에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의 가장 본원지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학생들을 길러내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광주 일고 학생들의 그런 자부심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에게도 의미 깊은 날이지만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정말 의미 깊은 날입니다. 방금 그 최태준 동무님의 가족분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을 깊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시행한 명예졸업장